국내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부장님께 오프닝에서 일주일 만에 너무 분위기가 자주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한 달째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좋은 쪽으로 반등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상승 전환한 이유는 이제 왜 빠졌느냐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제 급락을 한 이유는 역시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죠. 내용 잠깐 다들 아실 텐데요. 미국이 이제 25% 고율 관세 부과할 품목 500억 달러 발표를 했고요. 중국이 또 그에 이어서 이제 보복 무역 품목 30억 달러 발표하면서 이제 전면적인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다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뭐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중간재 성격을 띨 상품의 그 품목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중이 70%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이제 근로 제품이 들어가는 중간재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품목들도 상당히 어떤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영향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1,300억 매도, 기관이 6,400억 상당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상승 전환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 단계 낙폭이 워낙 컸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수사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실질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협상의 과정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측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외국인은 1,300억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기관은 6,40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컨트리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녹아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컨트리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도 국내 투자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완화된 부분들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좋게 보는 건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둔감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았다. 이런 측면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진정은 돼도 이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지난 금요일장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서 반등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덜 팔았다. 뭐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연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쯤 멈추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수급 상황과 관련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거든요. 물론 기관들이 한 460억 정도 사주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시장이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호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악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 실적과 연관돼서 살펴본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조금 나을 가능성이 더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당위적인 어떤 논거를 갖는다고 보고요. 어제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중공업. 대체로 역시 경기 관련 대형주, IT 대형주를 비롯해서 경기 관련 민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로 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때 좀 매수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보인 업종을 잠깐 보시면,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삼성전기나 셀트리온, LG전자, 두산인프라과, OCI, 호텔신라, 이렇게 종목들이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 IT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예를 들면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을 좀 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IT 대형주 내에서도 역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는 반도체 쪽을 좀 제외한 업종 그런 쪽에서 주식을 좀 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OCI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중 그 무역전쟁 보복 이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좀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OCI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예. 그와 연관돼서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식의 어떤 매수 플레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예. 수급 상황들을 중심으로 종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코스닥 시장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전혀 생뚱맞은 종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아왔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뭐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죠.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1위에서 20위까지 뭐 그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20종목 중에서 빠진 종목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SK 머티리얼 정도만 소폭 마이너스를 보였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1,880억 순매수 영향,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880억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의 어떤 그런 영향, 뭐 악재죠. 상당히 안 좋은 영향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바이오 업종 전체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분위기 바뀐 걸로 보면은 네이처셀이나 차바이오텍과 연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해당 종목에 한정되는 그런 흐름들로 일단 좀 좁혀지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사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난 가을 뭐 3,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계속 이끌어온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최근에 어떤 네이처셀이나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바이오 업종이 조금 어떤 신뢰도가 좀 훼손이 되면서 이를테면은 뚜렷한 대안 업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유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기서 바이오 업종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의 어떤 불안감들이 좀 맞물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은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급놀이가 좀 우세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종목들 산 종목 말고 이제 특히 이제 기관들이 어제 그 코스닥 종목에서 산 종목들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업종과 그다음에 엔터 관련된 업종, 게임 관련된 업종 역시 코스피 시장의 기관들 매수 플레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계속 기대감이 좀 묻어나는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할래 라는 분위기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앞으로의 변수들은 또 뭐가 있고 어떤 뉴스들이 터져 나올까, 시장의 영향력은 어떤 뉴스들이 또 미치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번 주는 뭐 큰 지표 발표는 없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어떤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제 거꾸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에 달러와 약세에 따른 신흥국의 어떤 신흥국 통화 강세, 신흥국의 어떤 그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유론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좀 전망하시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 역시 말씀드린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업종군이죠. IT 대형주나 화학, 에너지 업종 접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힘이 좋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응,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와 중국 내수 시장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시장 분석해드렸고요. 대응 전략도 짜봤습니다. 종목별 전략도 다음 코너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